여러분, 속초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시장에서 파는 닭강정, 시원한 물회, 그리고 설악산이 떠올라요. 그만큼 속초는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다양한 대표적인 관광지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도 많고 숙소도 많고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경쟁 속에 거침없이 뛰어든 건축주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여행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볼 건물은 속초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숙박시설인데요. 건물 부지가 좁고 길게 되어 있는 게 정말 독특한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지 건물은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넓게 펼쳐져 있어요. 이런 좁고 긴 부지에 호실은 어떻게 구성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1층에 베이커리 카페가 있어요. 숙소 1층에서 빵 냄새가 난다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일단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도너스테이의 고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좁은 땅에 지어진 5개층짜리 건물이에요. 1층에는 베이커리 카페가 하나가 있고 위에 2층부터 5층까지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데 호실은 7개 정도 있어요. 이 면적이나 길이에 비해 호실이 좀 적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생산성으로 볼 때 떨어진다고. 제가 여기 와서 살펴봤을 때 2인 객실은 너무 많아요. 이 주변에. 네네. 근데 제가 아직 아이들이 좀 청소년이다 보니까 같이 가족여행을 할 때 좀 큰 객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 펜션에는 그냥 저의 로망이 담겨져서 큰 객실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와도 괜찮게. 네, 가족들이 오거나 또는 친구들끼리 좀 다인들이 들어갔을 때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좀 큰 객실로 마련했습니다. 좀 제가 구경을 하고 싶은데 네네. 구경시켜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요. 우리 제일 작은 객실부터 좀 아픈 손가락부터 먼저 가볼까요? 얘가 작게 된 이유. 네. 올라가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원래 계획은 큰 객실을 4개를 하려고 했어요. 이쪽 라인은 다 큰 객실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방법에 의해서 좀 변경이 되었나요? 소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법규가 바뀌어서 수조를 설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뒤편에 수조를 설치하는 바람에 방이 좁아졌어요. 미로처럼 바뀌었는데 또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식탁 공간이고 네네. 또 지나가서 저희 그 스테이의 특징은 그냥 집처럼 머무르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편안합니다. 네, 부엌을 다 세팅을 해놨어요. 와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빌트인되어 있는 전자레인지 뭐 열어보시면 모든 게 시설이 다 되어 기가 있습니다. 다 있네요. 작지만 또 안으로 들어보시면 특이점은 욕실과 화장실을 분리했어요. 그러네요. 여기 네네. 욕조랑 샤워기는 있는데. 네, 왜냐면 여기가 바닷가다 보니까 들어와서 씻거나 이럴 때 또 화장실 볼일을 볼 때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훨씬 편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2개를 분리해서 세면대와 화장실이 이쪽 옆에 있게끔. 따로 이렇게.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욕조 문이 거울 네. 시트지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네. 원래는 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뭐 네네. 둘이 연인끼리 오거나 가족들이 왔을 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 불 슬래시 비치거나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미러 시트지를 붙였어요. 유리를 사용하게 된 거는 벽으로만 있으면 너무 갑갑하니까 조금 트여 튀어 보이려고. 보이고. 그리고 이곳에 이런 공간을 준 것도 이 공간의 답답함을 열어주는 개념이라서 그러면 여기 창 열고서 욕조 사용하면 아주 그냥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작은 베란다도 보여드리면 네, 여기 나오시면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네요. 네. 소나무숲이랑 같이. 근데 작은 객실이고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간을 굉장히 잘 알차게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쵸. 테트리스처럼 쌓아서. 아까 뭐 욕조랑 이런 것도 동선도 잘 따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걸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본 객실은 큰 객실 맞은편에 있는 작은 객실이에요. 네네. 네, 한 개층에 큰 객실과 작은 객실 2개로 되어 있거든요. 들어와서 보시면 여긴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많이 다르죠. 무슨 액자가 있는 것처럼 바다가 너무 잘 보이는데요? 그쵸. 여기가 바다만 보이는 뷰가 아니라 사람도 보이고 소나무도 보이고 편안한 생활 공간이랑 마찬가지처럼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그 못생긴 땅의 제일 끝자락이라 이 좁아지는 네네. 부분이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방이
반듯반듯한 모양은 아니지만 이 좁아지는 모양 때문에 오히려 뷰가 바다 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 잘 살려 있어요. 네. 마치 파노라믹 뷰처럼 보이거든요. 넓게 이거는. 보여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바다 뷰를 같이 한쪽으로 다 연결을 한 거야. 한 라인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발코니인데. 아 진짜 정말 알차게 넣으셨네요 공간에. 네네네. 발코니입니다. 어머나. 저 멀리는 조도라는 섬도 볼 수 있는. 새소리 들리고 너무 좋은데요? 아, 이 건물 지을 때 제비들이 자기 건물인 것처럼 층마다 제비집을 지어서 저희 건축주가 따로 있습니다. 제비님이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생활처럼 지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부엌을 세팅을 했어요. 근데 공간이 좁다 보니 네네. 저희가 경계선을 벽을 세우지 않고 가구로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가구입니다. 벽 두께를 줄이고 싶어서. 그러면은 뒤에 이 콘센트 다 파고 네, 하신 다 거네요? 파서 지금 보시면 다 응용한 거죠. 이 밑에 개수대 뒤편으로 전기선이 다 나오니까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이거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이건 건축주님이 네.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보시면 아기자기한 부엌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욕실. 사실 이 방 중에 욕실이 제일 넓은 방이죠. 이야. 여기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네. 욕조랑 바로 샤워랑 같이. 아. 그 자쿠지에 앉아서도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창문도 만들었죠. 여기 이렇게 창문이. 네네네. 그래서 저희 스테이의 네. 모든 화장실은 건식이에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쉬워요. 보통 이제 물 청소해야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그치.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쓰시는 분들도 더 조심해서 쓰세요. 그렇구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방을 보다 보니까 음. 이 몰딩이 완전 최소화된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네네. 천정도 마이너스 몰딩 처리를 했고 밑에 걸라바지 공간도 마이너스 몰딩 처리를 네, 했어요. 없네요. 네네. 왜냐하면 시선에 뭔가가 가로질러서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건축 의도라서 실내 공간에서는 깨끗하게 미니멀하게 했으면 좋겠다. 조그만 모서리 땅이 객실이 될까 싶었는데 됐네요. 네, 됐어요. 너무 알차게 잘 됐어요. 네네. 그리고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창이. 여기도 창이 있죠. 남쪽 창. 여기도 시티뷰. 뒤에 네. 설악산. 저기에 울산- 설악산, 울산바위 다 보이고 이 공간 안이 미니멀한 이유는 바깥 세상을 이 안에서 즐기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이 창을 내서 답답함이 덜한 것 같아요. 그쵸. 양쪽으로 창이 있으니까. 그렇죠. 좋네요. 속초가 좋은 곳이에요, 사실은. 제가 20대 때 속초가 많이 안 알려졌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어렸을 적의 로망도 심지어는 여기에 담겨져 있긴 해요. 그럼 다른 것도 혹시 구경시켜줄 때 있으실까요? 그러면 옥상으로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여기 옥상은 아. 여기가 염분과 네. 뜨거운 햇빛 때문에 방수나 이런 게 걱정돼서 제가 페데스탈이라는 타일을 깔았어요. 네, 그래서 이 밑으로는 물이 다 새고 우수관도 다 돼 있거든요. 이 다- 밑으로는 우수관이 되어 네네, 있어서. 이게 다 타일을 들을 수도 있어요. 들어서 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데크를 원래 깔려고 했다가 혹시 방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를 좀 잘하고자, 그러니까 관리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페데스탈로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뷰가 너무 좋은데요? 네. 이쪽으로는 도시뷰고 네, 그리고 산도 보여가지고 울산바위도 보이죠. 네네. 네. 어머. 그러고 여기가 이제 저희 남편의 로망이 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가 자기의 은밀한 공간. 그래서 이 벽도 설계할 때 그래서 세운 거거든요. 여기다가 텐트를 쳐서 자기만의 캠핑장으로 만들겠다 여기를. 말로는 그러고 못 오고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바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 가려줌으로써 바람을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여기서 안 바베큐를 트니까. 많이 하세요. 결국에는 너무 좋네요. 여기서 꽃이 너무 예쁜데요? 그죠? 너무 좋다. 여기서 그냥 멍 때리고 차 한 잔 마시고 네. 우유 한 잔 마시면서 맞아요. 우리에겐 다 휴식이 필요하죠. 와서 그냥 멍하니 있기에 딱 좋은 공간. 자,
자리를 옮겨서 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네. 제 첫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건축을 하게 되신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 여기 원래 낡은 집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 살고 있던 낡은 집이 있었는데 수리를 하러 왔다가 수리를 하면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서 아, 리모델링이 아예 안 된다. 아예 안 되는 너무 오래된 주택이고 블럭으로 지어진 집이라 전기도 위험하고 수도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안 되겠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여기가 알고 보니까 상업용지더라고요. 주택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쵸, 주거 예, 지역이. 그래서 상업용지라서 그러면 상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2층짜리 상가를 지을까 하다가 너무 바다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펜션까지 됐죠. 5층까지 올라가게 됐죠. 마침 그 계획 단계에서 층고 제한도 풀렸어요. 어머, 네, 타이밍이 좀 더- 너무 좋네요. 네, 이건 하늘이 도우는 건가? 뭘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을 때 주변의 조건이 알아서 바뀌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설계를 시작했는데 설계를 시작하면서는 남편과 이견이 많았죠. 왜냐하면 저희 이렇게 건물을 보시다시피 건물이 못생긴 땅에 지어진 맞아요. 거예요. 좁고 길고. 네. 이 좁고 긴 땅을 면적을 다 하면 둘레가 길어지니까 건축비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남편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조그맣게 사각 모양으로 짓고 마당을 주자라고 편하게 했었고. 쓰자 우리가. 네. 근데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못생긴 땅에 지어진 건물들이 예쁘더라고요. 아, 오히려 생각을 전환하셔가지고 네네네.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네네. 딱 네모난 집은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뭐 다 많은데 이런 모양, 생선 모양 같은 이런 집은 만나기 쉽지 않죠. 독특함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를 다 활용해서 지은 이 건물이 너무 좋죠. 네. 좁은 땅, 또 모양이 안 예쁜 땅이라고 음. 하셨는데 설계하실 때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설계해 주신 분이 너무 고민을 잘 해주셨죠. 그 지을 때 감리는 이제 지역 감리분께서 해주셨는데 우리는 1해배도 추가할 수가 없다. 1해배도 변형할 수가 없다. 아, 모든 법규와 모든 규제에 타이트하게 다 넣으셨구나. 타이트하게. 그래서 1해배도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건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설계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가구 일을 하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걸 주저리 얘기했을 때 그걸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설계해주는 전문가가 반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아, 내가 이걸 바랬구나. 맞아, 이거 내가 바랬던 모양 맞아 라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 굉장히 즐거웠어요. 설계에 그러면 난 이건 꼭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건 꼭 반영돼야 돼 했던 게 있으세요? 사실은 그렇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설계자를 많이 믿어서 설계자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설계하시는 분이시라서 이미 제 상황 그 설계자님 입장에서는 건축비를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까 설계할 때 땅을 경제적으로 설계하셨듯이 네네네. 안에 공간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했을 때가 가장 가성비가 좋을지까지 고려해 주시면서 하신 거라 그거는 굉장히 만족했죠. 아, 다만 우리가 요청했던 거는 우리는 자쿠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바베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설계자님하고 저희가 이견이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숙소들은 바베큐 잘 안 해요. 냄새 나는 거 싫어하고. 근데 저희 가족들은 어디 가면 바베큐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로망인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런 데 왔을 때도 지금 보시면 바베큐 물놀이하고. 굉장히 네네. 넓게 돼 있는 이유가 겨울에 와도 여기다 뜨거운 물에 발 담그고 술 마시고 여기서 바베큐하고 사실은 펜션을 하려면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나의 주 타겟층은 누구인가 이런 고민이 분석하고 다 해야죠. 네. 없었죠. 다만 저희 남편이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남편은 우리가 짓기로 하자라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3년 정도를 꾸준히 좌우에 있는 펜션의 숙박료를 매일매일 데이터화했고 저는 그냥 단지 나는 이런 데에서 좀 쉬고 싶어. 나의 로망이 실현되면 돼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고 나가고가 다 건축비 상승이라 남편과 맞아요. 이견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거를 기어이 우겨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약간 이런 평상 같은 데서 하는데 이것도 건축주님의 로망이 들어간 건가요? 아, 네. 이거는 우리가 좋은 숙소 가면 다 요즘 큰 소파랑 침대랑 너무 잘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놀러 갔을 때 보면
할머니네 집 그 대청 마루에 누워 있거나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그 느낌이 저는 제 기억 속에 있어서 아 이런 데 와도 그냥 널브러져서 누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첫 번째 있었고, 그런데 그걸 설계자님이 또 해주신 거는 아이들이 저 자쿠지에서 놀다가 아. 넘어올 수 있어요. 문을 여시면 이 공간은 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아, 저희의 건축의 컨셉은 사실은 아, 소통이에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럼 여기 바베큐 하고 자쿠지 하고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가족들끼리 왔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루는 물에 강한 마루예요. 플라스틱 소재예요, 사실은. 물에 썩거나 이런 거 게 없이. 아닌가 보요. 예. 아. 그래서 물에 젖은 발이 그냥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해도 타격이 적기를 바라며 그런 소재를 골라서 아. 설치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컨셉이 굉장히 미니멀한 걸 좋아해요. 단순하고. 맞아요.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네, 군더더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창호 선의 두께조차도 저게 넓은 게 싫은 거라서 알루미늄으로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 밖에 있는 자연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가리는 시선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의도였어요. 네, 깔끔한 거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장재 선택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아,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사비석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비싸다고도 하고 염분에 너무 약하다고도 하고. 아, 바로 앞이니까 또. 네, 그래서 사실은 염분에 강한 재질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그러다가 그 드라이비트를 가장 많이 추천해 하죠. 주시더라고요. 네. 요 주변에 이제 펜션들 쭉 다녀보면 드라이비트도 많고, 근데 저는 그 드라이비트가 처음엔 뽀샷이 예쁜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 여기 단열재야 아. 라고 라인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싫으셨군요. 아무래도 이게 시공자 스킬을 타다 보니까 더 잘 보이죠, 또 나중에. 네네네네. 그래서 아. 그거는 추후 관리하려면 더 힘들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세라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경양하우스 페어인가? 거기 갔을 네네. 때. 아. 그러니까 제가 가구 상판으로 세라믹은 되게 자주 썼는데 외장재가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외장재에 세라믹 스톤이 있어서 세라믹의 특징이 공극이 없어서 오염도가 좀 덜할 거니까 우리가 밝은 색을 선택할 때도 괜찮을 불편하지 것 같다. 않겠다. 네네. 그래서 모래색이랑 가장 유사하면서 밝은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로 해서 세라믹으로 경제적인 했습니다. 것도 있지만 또 깔끔함과 네네. 유지 관리까지 생각하는. 네네네. 그러면은 건축을 다시 한다면은 이거는 꼭 할 거야. 이거는 안 할 것 같아. 첫 번째는 네네. 자금을 확실하게 준비할 거예요. 아,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이게 뭐가 법규가 바뀌어서 대출할 때도 조금 약간의 이렇게 턱이 있었고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아 자금을 좀 확보해야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공사의 현장 소장님의 도면 이해력과 아. 경험치를 좀 좀 더 체크를, 꼼꼼하게 네. 체크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고 났더니 아 다시 한번 지으면 또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희 남편은 다시는 짓고 싶지 않다 하지만 변수가 이렇게 많은 거 너무 싫다는데 저는 아 이번에 이러저런 경험을 쌓았으니 또 다음에 새롭게 또, 네, 해도. 하면 또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숙박업은 하고 싶어 하시는 건축주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첫 번째는 숙박 관리에 대해서 대안을 먼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실 건지 관리자를 두실 건지 그 대안이 서지 않고 내가 짓고 싶은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 요인은 이걸 관리해 주실 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업도 하고 또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하신 거군요. 네네. 안 그러면 저희가 다 내려와서 뭔가를 해야겠죠. 직접 다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 관리자님이 계셔야 되는 상황. 물론 관리자님은 가족관계이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 이거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아무리 좋은 건물이어도 그 안에가 유지가 또 되려면 네네 그게 있어서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새로운 낯선 일을 하는 거니까 학습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숙박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난 건축을 할 거야 하는 예비 건축주님들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욕망을 그냥 쭉 리스트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커스터마이징 가구를 하는 사람이라 고객의 요구사항을 굉장히 잘 캐치하는 편이에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리스트업해서 그에 맞춘 가구를 잘하는 편인데 막상 건물을 지려고 하니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구나를 깨달았어요. 오히려 고객 입장을 또 이해하게 되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건물을 지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아무
아무도 나에게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는 거였어. 나는 저 사람이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요구사항도 잘 캐치해서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해주는 거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는데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아. 모든 가족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그 요구사항을 그럼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구사항이 있어야 만족도 있어요. 요구사항이 없으면 만족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건물은 사실은 나의 삶의 일부잖아요.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힘의 70%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에너지를 너무 몰입해서 쓰지 말아라. 네. 또 나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70% 정도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저는 한 85% 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힘을 뺄 줄도 알아야 된다. 네, 그거는 사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나의 욕심, 이거를 실현하고자 할 때 경제적 요건도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 여건도 살펴봐야 되고 또 내가 이걸 막연히 원하는 건지 정말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결국은 본인밖에 못해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 대신. 그러니까 정말 건물을 짓는 건 굉장히 용감한 일이에요. 땅을 파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도 순서대로 뭐가 1순위고 뭐 5순위인지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우리 외장재 같은 경우는 처음 계획 단계보다 건축비가 갑자기 30%가 올랐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원래는 돌로 하려고 했다가 드라이비트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드라이비트 하는 비용에서 생각보다 많이 추가하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이템을 찾은 거죠. 발품을 팔아서. 네네. 그래서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인가를 타협을 하는 과정들이 이 있죠. 선도 알아야 되는군요. 네. 나의 최대치 선. 네. 이게 서로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객관화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건축을 그러면 할수 있다. 건축이 즐거움이 될 수 있죠. 건축하고 10년이 늙는다는데 그 대가로 즐거움조차 없으면 안 되잖아. 저희 이모분께서도 우선순위를 잘 세워놔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야지 나중에 뭘 더 추가할지 뺄지 네. 다 알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겪어본 맞아요. 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공감이 돼요. 오늘 너무 구경도 잘 시켜주시고 말씀도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